네,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반하고 위법 부당하다. 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낸 성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북부와 동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이렇게 전국 평검사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또 부장검사급인 지청장, 또 일선 지검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과 차관급인 고검장들도 이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자, 기억하실 텐데요. 2013년 법무부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결국 이 최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자, 이랬던 검찰이 7년 만에 다시 이 반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당시에는 이분도 이 같은 비판 대열에 힘을 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무 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만. 자,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 대상은요,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이었습니다. 자,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한 이 해당 문건에는요, 판사들의 이 주요 판결과 세평 또 특이사항이 담겼는데요. 자,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재판장에 대해서는 과거 정교조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또 재판을 원활하게 잘 진행한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차장 검사의 처제다 이런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재판장에 대해서는요, 이 유력 인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판결이 적혀 있고,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한다. 이 재판 전에 이 법정 멘트를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이라는 세평이 담겼습니다. 또 일부 주심 판사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존재감이 없다라거나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등의 세평이나 또는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 또는 서울법대 재학 때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은 특정 판결로 이념적 낙인을 찍고 또 인격을 모독하고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라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할 때 차장 특이사항으로 땡땡 차장 검사의 처제이니 재판부가 요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 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자,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여당과 추미애 장관이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찰이라는 표현으로 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판사 출신이기도 하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예의 아니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부 분석자료 정식 이름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저분은 대략 어떤 분이라고 아는데 필요한 범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또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 공개된 정보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직무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건 곧 사찰이자 이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윤석열 총장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추미애 장관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이 수사와 별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일단 시간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청구한 징계는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이 있죠. 이거 재판부가 정해졌고요. 우선 직무 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징계위보다 빠른 다음 주 월요일로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사안의 특성상 결정이 좀 빠르게 요구될 걸로 보이는데 이날 곧바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날 윤 총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한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리게 되고요. 기각이 된다면 직무에서 배제된 채로 징계위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 결과 자체가 징계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징계위의 경우에는 이 추 장관의 입장에 비춰보면 해임이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후 징계 결과를 곧바로 집행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몫인데요. 다만 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만큼 사실상 징계위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만큼 곧바로 해임을 하고 이 새 총장을 임명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임기인 내년 7월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하는 건 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일 임기 내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이렇게 되겠죠. 한 지붕, 대검 한 지붕 아래 검찰총장이 2명인 장면이 또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이 국민의힘은요, 국민의당과 함께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조사하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높이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헐거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앞서서 국정조사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요.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요. 자칫 야당에 일종의 판을 깔아주고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야당을 향해서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정쟁화하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